에폭시 제품을 제가 유리석영 코팅, 예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고, 이렇게 코팅 구조를 주면 또 내열 구조를 갖춰주고 햇빛에 좀 강하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투명 플라스틱판에다가 제가 에폭시 처리를 해가지고, 이게 에폭시라고 부를 수도 있고 공예품 만들 때 에폭시 레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식탁판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두께 때문에 잘 안 하죠. 그래서 이거를 투명 플라스틱판에다 한 겹 넣어주든지 아니면 투명 플라스틱 사이에 넣어주든지 이런 기술로 해가지고 가구를 만들거나 식탁판을 만들거나 타일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뭐 펄 같은 금색은 다양한 펄을 넣어가지고 반짝반짝반짝 그리면 되게 환상적일 것 같은데요. 기타 다른 것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에포시는 얇게 들어가면서도 이걸로 이제 유리창, 플라스틱 창도 만들 수 있고 가구도 만들 수 있고 그래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보통 에폭시라 그러는데 에폭시 또 혹시 예, 에폭시 투명 계열 어떤 레진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공예용 에폭시 레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구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투명 플라스틱 판 이걸로도 가구를 만들어요. 다양하게 투명 플라스틱 판에다가 원목 쪽에 원목 자연목 이것을 무늬를 입히거나 아니면 이게 인조 무늬를 입어서 인조 무늬 그렇죠. 그 원목 패널로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같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방문도 만들 수 있어요. 투명 플라스틱 판에다가 어떤 뭐 인테리어 필름 쪽으로 해도 되고 좀 더 고급스러운 이렇게 필름을 아트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도 이렇게 계단 같은데 이렇게 핏으로 박아도 환상적일 것 같은데요. 타일로 만들거나 벽체로 만들거나 방문이나 가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거기다가 투명 플라스틱 판에다가 하이그로시를 입혀가지고 하이그로시 공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저는 또 투명 플라스틱 판에다가 좀 고급스러워요. 싸구려는 싸구려니까 MDF를 입혀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MDF에다가 투명 필름을 입혀주거나 인테리어 필름 아니면 하이그로시를 입혀주거나 해서 예, 이렇게 좀 만들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그 투명 플라스틱 판 사이에 MDF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꽃목 느낌을 주면서도 이렇게 현대적으로 세련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MDF 제품에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서 쓴다 그랬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곰팡이 살균제를 곤충용 실리콘 살균 그런 데도 넣어주고 되게 또 유리석용 거든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곤충용 실리콘에도 금색 은색 다양한 제품 만들고 또 펄을 금색 은색 다양한 펄을 넣어서 한다. 그래서 반짝반짝하는데 되게 이쁘잖아요. 이거 전 세계 히트를 칠 수도 있어요. 네. 하시면 되게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에폭시 레진 공예로 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뭐 내진에다가 다양한 색소를 넣기도 하고 펄도 넣기도 하고 금속 입자를 넣기도 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너무 두껍게 가니까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두껍게 가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얇게 해가지고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점이 레진 같은 경우는 에폭시 코팅 이렇게 에폭시나 에폭시 레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레진 같은 경우 이렇게 비용이 좀 높다 그러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에폭시나 에폭시 레진으로 해가지고 가구를 만들거나 이렇게 타일로 만들거나 식탁용 제품으로 만드시면 되겠죠. 또 무거우니까 약간 조금만 넣어가지고 하는 플라스틱 투명판에다 결합을 시켜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에폭시 페인트 부분인데요. 에폭시 페인트 외장용으로 사용. 에폭시 페인트에다가 이렇게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시면 훨씬 더 빛도, 일반 페인트에도 제가 이걸 넣어서 쓸 수 있다 그랬죠. 일반 페인트 시장이 굉장히 큰데요. 그래서 전 세계 페인트 시장 규모, 세계 페인트 및 코팅 시장 규모가 2024년 2032년까지 3,039억 달러로 다르게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유리석영 코팅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 세계 인쇄 잉크라든지 그림 물감 시장 이런 데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저도 그림에다 100% 넣어서 쓰는데 틀려요. 빛이 깔끔하고 되게 환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건물에서 봤는데 제 거를 쓰시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우리 집에서 보이는 어떤 건물이 있는데 뭐라고 네, 이제 거기 거기인가 이제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일반 페인트하고 틀린 느낌을 받아요. 제가 그림 물감에다 섞었을 때 딱 그 느낌이 났거든요. 네네. 인쇄 잉크에도 써요. 이게 되게 색깔이 좋아요. 저는 2032년까지 359억 달러로 성장한다고. 크죠? 이 아이디어 하나가 이렇다니까요. 그림 물감 시장 규모도 엄청 크고요. 그 그림 물감에도 쓰고 크레용에도 쓸 수 있어요. 크레용에도. 그래서 그림 물감 크레용에다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림이 틀려요. 크레용에다 써셔도 제 기술이다. 유리석영 코팅해서 유리막을 넣어서 요즘 이것도 그림 물감 시장도 커요. 전 세계 엔진 오일 시장 규모, 엔진 오일 윤활제에다가 쓰고요. 그래서 엔진 오일 시장 규모를 보시면 여기서 2066년까지 456억 달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죠? 엔진 윤활유, 엔진 오일 시장, 불스 온샷도 쓰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거 100% 넣어서 쓰고 있습니다. 엔진 윤활유 시장이 더 큰데 이게 엔진 내구성을 굉장히 높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2032년까지 2052억 달러 엔진 윤활유 시장, 이거 유리석영 같은 데 사람 유리막 불러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네. 이게 탁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사용으로도 저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포 같은 데는 이거 포신 안쪽에다 칠해가지고 이걸로 계속 윤활제로 이렇게 칠해가지고 그래서 올해 내구성을 한포 같은데 기르는데 그렇게 합니다. 뭐 포탄이나 이렇게 총알 어뢰 이런 거 할 것 없이 미사일 할 것이 루이스경 코드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요. 자동차 철판, 항공 우주 철판, 그 다음에 배 철판, 금속 부분에 씁니다. 그래서 페인트 자체에다가도 넣어서 하고 여러 개 코팅을 줘가지고 처음부터 거의 색상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저도 옛날에 자동차에다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처음부터까지 색상이 아주 새 것 같더라고요. 네. 전 세계 윤활유 시장, 엔진 오일 윤활유, 엔진 오일만 쓰는 게 아니고 엔진 윤활유만 있는 게 아니라 윤활유 시장 전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엔진 오일도 되고 윤활유 시장 전체에 있어서 이 기술을 말씀을 드립니다. 엔진 세척제 규모도 이것도 2032년 153억 달러로 근데 이기에도 유리석영 코팅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시면 되고 불스온샷도 엔진 세척제죠. 쓰시면 제 기술에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인데 코팅을 약간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일스테인 시장, 전 세계 오일스테인 시장
그 다음에 방청제, 전 세계 방청제 시장 규모를 볼게요. 전 세계 방청제 시장 규모도 2032년까지 468억 달러에 굉장히 크죠. 그래서 유리석영 코팅 예사랑 유리막골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는 각종 인조 피혁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조 가죽, 천연 가죽에도 넣어서 쓰고 쓰이는 데가 많아요. 자동차 타이밍 벨트, 산업용 벨트에다가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뭐 이런데 수도 연결, 수도 녹슬기 쉬운 수도 부품들 이런 데다가도 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되게 크다 이 시장이. 방청 코팅 시장 규모가 468억 달러에 달한다. 이거 금속 부식 방지인데 이것도 제기 유리석영 코팅 예사랑 유리막 불러서 제조한다는 거죠. 쓰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 어떤 금속 코팅 시장에 있어서도 에폭시나 아크릴, 폴리에스테르 이렇게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거기다가도 유리석영 코팅제사나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한다. 이제 제가 이렇게 또 어떤 철사나 철근 같은데 자체 만들 때부터 유리석영 코팅제사나 유리막 걸 넣어서 제조, 철막 녹색이 쉽죠, 철근 같은. 이런 데다 하고 구리 같은 데도 넣을 수 있는데요. 이런 구리 이런 데도 넣을 수 있어요. 부산대 광메카트리스 부산대 광메카트리스 정세영 교수님 기술은 다른 거 설명. 이거 넣으시는 거 아니시죠? 하시면 안 됩니다. 전기선 통선 이럴 때 어떤 광선미선에도 자체에다 넣어서 쓰고요. 절연 테이프에도 쓸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뭐 저기 방수 테이프 여기에다가 넣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 세계 금속 코팅제 시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도 쓸 수 있다. 에폭시, 아크릴, 폴리에스터 이게 합성섬유 실이나 모든 실기 아라미드 섬유 그다음에 스판덱스 할 것 없이 합성섬유 나일론에도 쓰고 합성섬유 실에는 다 쓰립니다. 아크릴 제품에도 쓰고 아크릴 제품에다가 하면은 좀 더 이렇게 우수한 제품이 나올 텐데요. 탄소섬유에다가도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탄소섬유를 아크릴 기반이 아닌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으로 하시면 훨씬 좋다고. 기타 다른 것도 합성섬유 계통으로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거기다 유리석영 코드내서를 유리막 불러서 제조하는데 아크릴 자체에다가 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탄소섬유를 만들 때 합성섬유 나일론하고 아크릴하고 섞어서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광선미선 만들 때 제가 합성섬유 이렇게 석영실로 만들거나 합성섬유 나일론실 베트갈 90%짜리가 있다고 그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안팎으로 그 광선미선이 코팅 구조를 유리석영 코팅해서 유리막 굴러서 빛이 이제 안쪽으로 보이게끔 하고요. 합성섬유 나일론과 베트갈 90% 아크릴끈을 섞어가지고도 만들 수 있어요. 합성섬유 제품에 그다음에 아크릴 제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크릴 제품 시장 규모를 말까요? 아크릴 시장 규모가 2023년 2032년 338억 달러까지 달하는데 유리석영 코팅 예사나 유리막골을 넣어서 제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합성섬유 나일론 이런 것을 좀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도 훨씬 이것을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만드셔서 이렇게 아크릴 제품 만드시면 되겠어요. 아크릴 쉽게 너무 깨지죠. 쉽게. 여기다 합성섬유 비트가 90%짜리는 합성섬유 나일론을 섞어서 만든다는 거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유리창 만들 때
겉에는 안쪽에는 유리창이 겉에는 플라스틱 창을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에 굉장히 숨을 몇 개가 광고를 내셨는데 뭐 카이스트도 이렇게 제기세를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국기 정부 출연 기관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YTN에 제가 이렇게 나온 한 70개도 넘게 나올 것 같은데 제기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광성구까지 합하면.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보24 들어갔는데 이게 어떤 이메일이라든지 어떤 모든 오고 가는 파일 해킹 방지를 위해서 암호를 넣어준다라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파일 자체에 암호를 넣는 기술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암호가 이제 얼굴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또는 뭐 동작 인식, 음성 파일 이렇게 동작 인식이나 이렇게 열려라 참게 이렇게 음성 부분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곁들일 수도 있다. 또는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넣어가지고 자동으로 암호가 풀어지는 기술을 쓸 수도 있어요. 이 프로그램 위에는 가진 자 외에는 이렇게 암호가 이렇게 풀어지지 않는 기술을 쓸 수 있고 그날의 프로그램 자동 프로그램 인터넷 뱅킹처럼 이렇게 하지만 그날의 암호를 추가할 수도 있다. 이것은 드론 조종이라도 이런 데도 가능한데 이 보안 방식은 컴퓨터 회사 출입 또는 디지털 어떤 키보드 현관문 디지털 키 이런 데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금고 열 때나 데스크탑 자동차 또는 로봇 조종할 때 가전 조종할 때 냉장고 열 때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열 때 이 보안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외에는 이렇게 안 되는데 업로드 다운로드도 이렇게 나의 어떤 암호가 있어야지 여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함부로 이렇게 어린아이 자동을 보지도 않는데 딱 넣으면 한 방에 인생 끝나는 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스마트폰이나 오키토키 스마트폰이 데스크탑에서 원격 조종으로 여러 번 제가 계속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이 수십 개 걸려 있는데 이쪽을 쌍방향 통신이라서 그쪽에 서비스 안 해주면 못 해주고 못 하거든요. 이제 영상 통화라 그러면 쌍방향 통신이라면 서로 간에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볼 수 없게 차단시키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게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양심에 맡기지만 범법을 저지르는 사람 항상 있어요. 네. 그래서 아크릴 제품에도 아크릴 에멀전 제품에도 유리소경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크릴 제품에다가 투명 어떤 합성소매 나일론 이것을 결합을 해줘요. 한 겹이나 양쪽으로 결합. 안에가 아크릴이고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 합동 사성 비트말 90%짜리 넣으면 되겠죠. 그런 제품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 홈을 파서 접착하는 기술을 쓰고요. 겉에가 플라스틱 창이고 안에는 유리창. 겉에가 플라스틱 창이고 안에는 아크릴 창. 겉에는 플라스틱 창이고 안에는 투명 매트일 수도 있고. 그럼 이게 보온제도 되거든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홈을 파서 접합시는 기술을 써. 타이트한 접착에 습기가 못 들어가게 하는 기술을 씁니다. 겉에는 플라스틱 안에는 투명 필름일 수도 있다. 그것도 뭐 투명 필름의 종류가 그것도 방음까지도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투명 그다음 합성 프라시아 방탄 필름 해가지고도 될 수 있다. 이게 그렇게 해서 방탄 소재로 들어간다. 프라시아를 얇게 여러 개 들어가서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쓰고요. 프라시아 유리창 겹방할 때도 안에 습기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서울시에서 이걸 하시던데 하지 마세요.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것은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은 실리콘 웨이퍼 어떤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 이런 데도 홈을 파서 수력되는 거 수평선을 넣고 절연 구조를 넣어줍니다. 그 자체에도 유리석용 코팅제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요. 건물에도 제하가 있듯이 위에다 홈을 파가지고 전기선, 통신선을 넣어줍니다. 수력턴과 수평턴에도 전기선과 통신선이 들어가고요. 실리콘 웨이퍼,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 유리석용 코팅제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해요. 삼성이라든 삼성컴퓨니사, 코닉이라든 SK라든지 마이크론 TSMC 어떤 데서도 반도체 제조자 이걸 쓰셔서는 안 되겠다. 낸드 플래시나 어떤 그 HBM 적층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이거는 서로 간에 디램 같은 데도 이렇게 끊임없이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 이유가 피복이 없어서 그런 거겠죠. 전기 나노 구조로 가다 보니까 또는 이것에 열이 이렇게
낸드 플래시 같은 데 이렇게 적층하는 부분에서 열이 전염되고 이 피복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피복을 입혀주자는 거죠. 이게 반도체. 그럼 저런 구조가 뭐가 됐든 이 피복을 입혀주는 구조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간단하게는 유리석용 코팅 예사나 유리막 코팅 여러 겹 코팅 준다든지 아니면 의료 이제 뭐 의료용 방수제 사용한다든지 곤충용 실리콘 같은 것을 곰팡이 방지 처리해서 발라준다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네. 그거를 특히 욕실용 그레이종은 굉장히 우수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펠리클에도 이런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혼물 파서 접합하는 것은 카본 소재와 펠리클 소재에도 동일하다. 펠리클 반도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그것을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현재 반도체 회사가 제기로 수직 관통 기술을 제 거를 쓰고 계신데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전기선, 선인선을 올리는 그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이렇게 물이 이렇게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올 때 여기에서 어떤 콘크리트 물통이나 물통 구조로 파이프 압력을 통해서 도로 계단식으로 상류로 보낼 수 있다. 이거를 3D 반도체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건 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신 것으로 돈 내셔야 될 것 같은데 또 뒤져보면 또 기술이 무더기로도 나올지 몰라요. 제 기술이 워낙에 지금 그 기존의 기술을 뛰어넘는 기술이 많다. 저는 과학적 합리 이성적인 사람으로서 허망 않는 기술을, 헛된 기술을, 허황된 기술을 내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텅스텐 부분에 열이 축적되는 부분을 텅스텐 구리합금으로 만들어주거나 여기서 텅스텐을 얇게 들어가거나 또는 그것을 구리선을 약간 두텁게 가지고 텅스텐을 대신한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구리코일 들어갈 때부터 유리석용 고든 예산을 유리막 굴러서 제조하고요. 이따가 이제 나노 구조로 대중소 알갱이를 이렇게 넣어주기도 하고 구리바를 넣어줘도 돼. YTN에 이걸 하시던데 구리바 넣어가지고 열을 갖다가 이렇게 축적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는데 뭘만 하면 따라. 여기다 코일 제 기술이에요. 그거 진짜 어이가 없는데 여기다 구리를 용액을 덮어서 판으로 만들어. 이거를 이제 유리석용 코팅 예사를 전기선이 비어서 가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가 있다. 알갱이를 틀리게 만들어줘 이렇게 된다 그랬죠. 전기를 이걸로 이제 반도체 회로로 넣어주거나 카페시터, 트랜지스터를 넣어줍니다. D램에 끊임없이 리프레시해야 되는 이런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복을 넣어줘야 된다 그랬죠. 피복을 넣어주려면 뭐 다양한 방법의 절연체를 사용해서 피복을 일단 만들어 놓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은 제 기술이다. 애초부터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거기다 유리석용 코팅 여사 유리막 코팅 여러 겹 코팅 구조를 주거나 거기다 곤충용 실리콘을 약간 얇게 코팅 구조로 주거나 아니면 곰팡이 방지 처리해서 특히 욕실용 그레이종이 좋더라. 아니면 거기다가 뭐 다양한 코팅제를 넣으시면 되겠죠. 다양한 코팅제. 그다음에 욕실용 그레이종도 그렇고 다양한 코팅제도 들어갈 수 있다 하시면 되겠어요. 뭐죠? 유리석용 코팅제. 이게 뭐죠? 이게 그 디램에 그 끊임없이 리프레시해야 되는 이거 문제가 금속을 약간 두텁게 함으로써도 해결될 수 있다. 이게 지금 피복을 입혀준다면 4조각, 8조각으로 나눠서 전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 진폭수를 따라서 저장 구조로 가져갈 수 있다. 코너 기술에 약간 금속을 두텁게 해서 신호를 중폭시켜 줌으로써 신호가 소실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가 전기가 저장되는 구조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를 가로 세로 높이로 잡혀서 수천만 개, 수십억 개, 수십조 개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 수백조 개도 돼요. 잡혀 수저 방식의 메모리 주소를 활동하고 이 주소와 이 주소를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진법수에 무엇이며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숫자 방식이 무엇이고 또 문자 방식이 무엇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과 문서 파일에 또 동영상 파일 몇 번째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네. 우리가 갖고 있는 글자의 몇 번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경우의 수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지금 현재 경우의 수를 진법수를 뭐로 국제적인 표현이 정의하든 간에 이렇게 다양한 경우의 수를 뭐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데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공리를 뭐라 그러든 간에 이렇게 숫자 방식의 7로 막 바꾸든지 문자 방식의 A, B, C, D, F, G, 가나다라, 마바사 등등 할 수 있고 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서 파일의 몇 번째 글자에 해당한다 이렇게도 암호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경우의 수를 이런 방식으로 늘리는 것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엑셀과 엑셀을 결합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반도체 어떤 저장 장치 HDD나 SSD랑 엑셀과 엑셀을 결합하면 진법수의 뭐 숫자 방식의 뭐 문자 방식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음파 통신에서도 그래요. 음파 통신에서도 영상 방식으로 우리 갖고 있는 이렇게 어떤 그림의 몇 번째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78, 64, 24로 정해놓으면 뭐 다른 데서 군이나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의미로 저장하시면 돼요. 똑같더라도 숫자가 똑같더라도 다른 의미로 100개도 경우에서 저장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의미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전 세계 여행자가 어디를 가든지 숫자만 되면 서로 이렇게 언어를 통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 언어로 만들고 인터넷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만들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제 현재 있는 진법수를 이렇게 이 숫자로 대체를 하든가 현재 있는 진법수를 뭐라 그러든 간에 숫자로 바꿀 수 있다. 이게 기술이거든요. 뭐 04로 하거나 01을 74로 하거나 68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001을 그렇게 뭐 숫자 7로 하거나 21로 하거나 자유자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유무선 통신에 있어서도 이게 있고 진법수로 보냈는데 이것을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어떤 것을 전 번호를 누르면 그쪽으로 바뀌어서 통신이 돼요. 그래서 숫자로 통일해 놓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은 다른 번역 프로그램에서도 이걸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문서 저장 구조에 있어서 구글이 됐든 네이버가 됐든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번역이 정확하니까요. 현재보다 번역이 되게 정확하고 빠르고 동원이 약속하면 이것을 제 목소리까지 분석을 해서 숫자로 바꿔가지고 그것을 내가 영어를 몰라도 영어로 얘기하거나 프랑스어로 바꾸고 몰라도 프랑스어로 내 목소리로 그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HDD에다가 그 플래시 메모리 하나 탑재를 해가지고 그것을 급한 저장은 거기다 하고 그 다음에 플래시 HDD에다 옮기는 저장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SSD도 마찬가지고요. 메모리 이렇게 이거 D램이라든지 이렇게 메모리 부분도 HBM도 마찬가지. 플래시 메모리 하나 탑재를 해서 급한 저장을 거기다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 아주 작은 걸 탑재를 하면 되죠. 티끌만한 걸. 또는 D램에다가 배터리를 달아줘갖고 이렇게 어떤 사실상 플래시 메모리화 시켜주는 이렇게 전원이 꺼져도 계속 전원이 공급되므로 기억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있을 수 있다. 또는 SRAM으로 사용되는 어떤 캐시 메모리에 사용되는 SRAM에도 이렇게 배터리를 달아줄 수 있다.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CPU나 GPU도 할 수 있죠. 그렇게 배터리를 달아주는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만을 위한 배터리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배터리를 달아줘도 괜찮습니다만은, 네네. 그 조금만 배터리만 있으면 된다. 부피를 차지하거나 이게 쓸데없는 발열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디램 같은 통신칩도 제가 대중소로 들어간다 그랬죠. 통신칩이 대중소로 들어가고 이렇게 안테나 같은 것도 제가 이렇게 유성 안테나다 그러면 거기다가 미니 안테나들이 10개 정도 있어서 서로 각각의 다른 전파를 송수신한다든가 같은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동차나 이렇게 이런 라디오, 뭐 공중파에도 안테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유무선 충전에 있어서도 이렇게 유선 우리가 충전하는데 3군데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그 안에 배터리 다 달려 있다고 5군데 있어. 충전이 빨리 돼요. 유선 방식도 자율주행 자동차든 뭐든 무선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충전하는 데가 10군데 있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의 전파로만 왔다 갔다 하기보다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전기를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도 여러 전파로 작은 전기 단위로 나눠서 10개를 보내주거나 5개는 빨리 충전이 된다는 거죠. 배터리 다 단기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같은 전파라면 호출번 한번 틀리기 위해서 그렇게 10개도 할 수 있어요. 20개도 할 수 있고 하시면 SK가 됐든 어디든 하시지 마시라. 이거를 블루투스 기술에서 이걸 하시던데 제 거를 모델로 쓰시던데 그래서 이게 SK 플래닛에서 이걸 하시던데 네. YTN에서 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또 와이파이에다가 서로 파행이 틀린 이렇게 여러 개의 전파를 송수신하는 거죠. 그래서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동 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와이파이나 다른 무선 송수신. 그런 와이파이는 개인 소유물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다른 무선 송수신 장치도 겸해서 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거기 딱 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인데. 그래서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이렇게 태블릿 PC, 아니면 스마트폰, 워키토키, 위성통신에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또는 몇 개, 동시에 송수신한다. 같은 방향의 전파를 호출번호만 틀리게 송수신한다. 안에 스마트폰이 데스크탑에 20개 들어갈 수도 있고, 스마트폰에 스마트 10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스마트폰에서 다 이렇게 이동통신회사가 틀려도 송수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스마트폰에 또 워키토키 장치를 주셔서 자체적으로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는 이게 미래 기술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요. 스마트폰으로 어떤 다른 가전을 조종한다든지 자체 전파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 꼭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해가지고 무선 송수신 장치를 해서 이동통신을 제공하거나 워키토키를 이렇게 흡수해서 전국망으로 만들어주거나 전세계망으로 만들어주는 난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전세계 어디를 가든지 고유번호를 줘서 인터넷 전화, 집안에 유선전화, 무선전화, 유성전화, 뭐 워키토키 이렇게 다 통합을 시켜서 고유번호를 주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 고유번호만 있으면 그쪽 이제 인터넷에 접종을 해가지고 이미 가입이 돼 있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통신하는 로밍 서비스 없이 기술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시면 제 기술이 전 세계 어떤 햄통신을 흡수해서 전 세계망으로 만들어가지고 통신 이렇게 하자 이 안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유선 인터넷망으로 인터넷 스마트폰을 제공하고 워키토키를 제공하는 게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텐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카카오톡 같은 데도 하지 마십시오. 영상 서비스는 안 주고 있고 안 하고 있거든요. 문자는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면 저기 전 세계 햄통신 하나로 묶자 이런 것들을 하면 뭐 햄통신이나 라디오 통신, 텔레비전 허가받은 파형은 하나지만 100개의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100번까지 방송 채널로 팔 수 있다. 하고 팔 수 있다. 또는 그것을 그거를 100만 개로 해가지고 같은 방향이라도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이동통신의 워키토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네. 같은 전파라면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하나의 스마트폰 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단거리 전파, 중거리 전파, 장거리 전파라는 이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보통 이제 라디오파에 쓰는데 군에서 드론 같은 거 조정할 때 쓴다 그랬죠. 근데 이거를 이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전파의 파형을 바꿔가면서 송수신할 수 있다. 또는 스마트폰 워키토키에다가 중폭 장치를 두는 구조. 원래 드론 같은데 중폭 장치를 주거나 신호를 처리하는 이런 기술인데요. 스마트폰 워키토키에다가도 해서 송수신 거리를 늘릴 수 있어요. 또는 그 규모에 따라서 신호까지도 같이 다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호까지도 중폭 장치도 둘 수 있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군에서도 하나 같은 데서도 이거 하시지 마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드론 같은 거 조정할 때도 이렇게 비밀번호가 없으면 조정이 안 되는 기술 구조를 말했는데 삼성페이에서 현관문 비밀번호 자동차만 개폐해 사용하시더라. 제 기술이에요. 문단 쓰신 건데 저한테 돈 넣으셔야 될 것 같은데 삼성 하면 제 거 기술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삼성에서도 왜 내 기술이 거기에 모여있는지를 설명하셔야 돼요. 네, 한두 개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YTN에도 기술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문제가 큰 거가 정보 출연 기관에서도 나와요. 문제가 큰 것 같아요. 네.
체코 운전에서도 제 기술이 안 들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 기술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있어요. 제 기술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납품을 하셔가지고 납품 실적 쌓고 그것을 자기 기술화 시킨다면 그렇죠. 이건 도덕적인 걸 넘어서서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공무원은 영원할 수 없다는 점에서 퇴직을 하실 텐데 장관이 됐든 누가 됐든 이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 들어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외국 업체 그렇죠. 외국 업체에 팔았을 때 거기서 문제를 일으킨다 이 말씀이죠. 공무원은 영원할 수 없는데 지자체 배상 들어가거나 이걸 정보 대상으로 좀 배상 들어가거나 저는 안 한다니까요. 저는 그쪽에서 알아서 합니다. 외국에서 팔면 나중에 공무원 교상권 청구 들어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일반으로 제 기술을 막 쓰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는 소송 절대 안 해요. 얘기만 하고 넘어가요. 방송에 제 기술이 너무 많이 무단으로 나옵니다. 디램물자가 그 약점이 끊임없이 재공급을 해야 돼요. 회로가 얇기 때문에 자동차 2차 전지에서도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전기 전도차가 틀려서 스파크 화재의 원인이 된다고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해야 된다 그랬죠. 2차 전지의 양극 전극재 어떤 데서 이렇게 한 버틀은 한 겹처럼 보이지만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는 입자나 가루 구조에서부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2차 전지나 이런 부분에 흑연 배터리 하나만으로도 등극재 하나만으로도 전기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도 탄소봉이 들어가 있는데 전도체로만 사용하지 말고 탄소봉을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여러 겹 또는 수십 겹의 형태로 입자 구조와 이런 가루 구조에서부터 들어간다. 그래서 많이 탄소봉을 넣어서 그것을 흑연 건전지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연구자석과 구리코일을 감은 것도 같이 넣어줄 수 있고요. 연구자석과 구리코일 자체를 콘덴서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도 전기 증폭돼요. 그래서 그거를 잔뜩 들어간 이게 절연 구조가 돼 있고 잔뜩 들어간 연구자석 코일이 이렇게 모듈로 잠고 들어가서 전기를 흘려주면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 이런 구리바에다 구리 코일을 감으면 제가 건전지가 콘덴서가 된다 그랬죠. 여기다가 절연 구조로 같이 이제 수십 장 수백 장 해가지고 여기서 MLCC 기술로 들어가 배터리로 들어간다고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알갱이를 나노 구조로 더 크기는 할 수도 있어요. 정렬이나 비정렬로 해가지고 넣어서 구리 액상을 덮어서 판으로 만들. 이걸로 이제 반도체로도 만들고 배터리로 만들고 금속 콘덴서도 만들고 태양전지도 만들어요. 태양전지판 만들어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 피복 없이 전기를 딱 걸어주면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효과로 인해서 전기가 걸리는데 금속 자체는 전기 생산 안 돼요. KIER인가 어떤 거기 한국에너지연구원인가 거기서 ITN에서 이걸 하시던데 여기서 태양전지판을 금속을 놓고 하시던데 그거 제 기술이에요. 전기를 걸어주지 않은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아요. 전기를 걸어줘야만 일어납니다. 전류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 그랬죠. 테슬라의 전기유도처럼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한데 별에만 가득한 이유. 네. 테슬라의 전기유도처럼 전리층 이거를 전기 응용을 하자는 거죠. 또는 이런 금속판을 물에 바닷물이나 소금물에 넣고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에서 전선을 많이 걸어주면 좋아요. 걸어주면 전기가 생산되고 수소, 산소도 같이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뭐를 넣든지 간에 이 기술은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디램 같은데 자동차 2차 전지의 그 금속이 도로 틀려서 전기 동대가 틀려 스파크 화재의 원인이 된다고 PM 반도체도 동일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발열의 원인이 된다 그랬죠. 오작동의 원인도 되고 그것을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하는 기술 현재 디램 같은 데나 이렇게 카페시트나 트랜지스터나 약간 금속을 현재보다 두텁게 만들어서 전기를 많이 축적하는 그 부분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네네.
여기다 피복을 입혀줘서 전기를 보존할 수 있다라는 기술을 쓰셔도 제 기술입니다. 뭐 피복이 건조용 실리콘 곰팡이 방지 처리해서 할 수도 있고, 유리석용 코팅해서 유리막 코팅, 오지구 방수제를 넣어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리선인데 이게 자체가 컵패시다가 되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언어부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구조, 금속인데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큰 쪽으로 전기와 열, 냉기가 흐릅니다. 반대 방향으로는 반대가 하고,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놈은 두꺼운 놈 쪽으로 전기와 열, 냉기가 흐르는데 다이오드로 만들 수 있어요. 언어부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 자체 전기를 축적할 수 있는 카패시터가 됩니다. 이런 것과 더불어 같이 금속을 두텁게 해서 할 수도. 이건 이제 전기선의 형태이기도 하고 통신선의 형태이기도 하고, 모터나 어떤 발전기 또는 전자석 같은데 이것을 감안해 갖고 파워를 증폭할 수도 있어요. 모터나 발전기 또는 이런 스피커 또는 전자석 이렇게 만들 때 구리코일을 대중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넣으셔도 그렇고, 파워 있게 주파수 방식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연구자석을 여러 겹 또는 수십 겹 해서 형태로 들어가거나 다른 액자들에서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모터 같은데 발전기는 작은 금속 조각을 좀 더 추가해주면 파워 있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고요. 연구자석도 여러 겹 또는 수십 겹 또는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가거나 입자 가죽으로 해서 대중소로 들어간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연구자석을 한쪽은 약간 두텁게 만들어주면 한쪽 방향으로 전류를 회전할 수 있는데, 또는 연구자석 위에다가 동일한 두께의 연구자석이 다시 위에다가 한층 더 연구자석을 만들었는데 좀 더 파워 있게 돌아갑니다. 가깝게 붙어 있으면 좋죠. 이쪽 한쪽만 있을 때 한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거나 이쪽으로 회전했을 때 이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금속을 한쪽 부분만 골고루 이런 금속 조각을 해좀 파워 있게 돌아가는 기술이 되는데 배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금속 배터리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것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것을 한쪽 면만 배치할 수도 있다. 또는 그것을 회전해서 이쪽으로 옮겨 놓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구자석의 모양을 한쪽으로 회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또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여기는 얇게, 여기는 두껍게, 이쪽이 더 힘이 방향이 적용되므로 전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 이론인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한쪽을 두껍고 한쪽을 얇게 한다는 거죠. 보통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디램 같은 데도 약간 금속을 두텁게 함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SK, 그렇죠. 삼성이라든지 어떤 SK의 TSMC, 도시바, 마이크론, 이거 없으면 그러죠. 그래서 상대가 안 되는 기술이에요. 네, 없으면 안 돼요. 회사 자체도 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렇죠. 그 단순한 아이디어인데 아는 사람에게만 보인답니다. 이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콘센트에다가 이게 얇아가지고 이렇게 최근에 5개 갈았다고 이것을 두텁게 만들어요. 두텁게 만들면 카페시다가 되어서 전기가 축적된다고. 구리 빨아도 구리 줄이라도 구워줘야 된다. 구리를 추가하는 어떤 행위, 도돌도돌하게 하든 그 빨을 만들든, 구리를 제일 좋은 것은 구리 그냥 줄을 하나 만들어주는 건데요.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걸 동그랗게 만들어. 옆으로 퍼지니까 압이 좀 감압이 된다는 거. 동그랗게 만들어. 이게 더 좋죠.